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승부사 알바트로스의 돈을 이기는 법 제5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나를 지켜낸 투자 철칙입니다. 이제부터는 앞서서 이제 저자가 어떻게 해서 투자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어떤 방법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는지 저자의 경험담들을 이야기해줬고, 지금부터 이제 저자가 우리들에게 해줄 이야기들, 정말 어떤 것들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지, 그래서 저자는 어떤 철칙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당히 좀 묵직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좀 깨달음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지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투자자인지를 알고 자신만의 길을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게임의 법칙을 파악하여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 둘째이며, 자금 관리를 생명선으로 여기라는 것이 셋째이며, 겸손하게 꾸준히 노력하라는 것이 넷째, 마지막으로 투자 심리를 이해하라는 것이다. 이것마저도 너무 길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투자는 마음 게임이다 라고 저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만의 길을 가라. 그러나 워렌 버핏은 내 롤모델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내게 기감이 되었던 인물은 고레카와 긴조, 그리고 앙드레 코스톨라니 등 건곤일척의 승부사적 기질이 강한 투자자들이었다 라고 합니다. 벤자민 그레이엄, 피터 린치, 필립 피셔 등 가치 투자의 계보를 잇는 기라성 같은 대가들도 존경은 할지언정 닮고 싶은 인물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방식이 있고 자기만의 길이 있다. 투자에도 DNA가 있다면 나는 선천적으로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보다는 비교적 단기의 승부, 시세의 생성과 소멸을 지켜보다 기회가 왔을 때 전력 승부를 거는 투자 방식에 유전자적 친화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서 보셨겠지만 저자는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분들이 아무리 좋은 투자를 했고 투자의 거장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에 맞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분들과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조금 공격적인 성향의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이런 분들이 훨씬 본인에게 좀 맞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투자가 어떤 투자인지를 먼저 알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주변에 보면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장기 투자는 조금 옳고, 그리고 단기 투자는 나쁘다라는 식의 어느 정도 그런 의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장기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좋고 단기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투자가 가장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꾸준한 수익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본인에게 가장 잘 맞고 좋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저도 저자의 의견에 아주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워렌 버핏의 신화에 대해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관가고 있는 점 한두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자라고 합니다. 버핏과 우리 시대의 투자자 간에는 결코 단순하게 동일할 수 없는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시대적 차이점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런데 버핏이 투자자로서 기반을 다진 1950년에서 1970년대는 어떤 시기인가? 자본주의가 역사적 황금기를 구가한 때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느 정도 시대의 배경도 있다라는 얘기이고, 이처럼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버핏의 투자는 세계 경제사의 커다란 순풍과 맞물린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사항은, 버핏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업 M&A 전문가에 더 가깝다라고 합니다. 매매 차익이 아니라 사들인 기업이 성장하고 증시 평가 총액이 커짐에 따라서 워렌 버핏의 부가 증대되어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깊게 따져보지 않고 가치 투자자나 장기 투자가 무조건 이기는 방식 또는 최고의 투자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일면적인 사고방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버핏의 방식은 그의 시대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었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방식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버텨낸 그의 뚝심과 자세는 나 역시 경의를 표한다 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의 방식이 자기와 맞진 않지만 그 뚝심에 경의를 표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드시 성공하는,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 언제나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은 시장 어디에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결코 버핏이 아니면 그를 따라가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하기에 나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투자의 첫 번째 철학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자신만이 걸어갈 길을 찾으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투자 컨셉이라고 하는데, 투자를 단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스윙을 할 것이냐, 중장기 가치 투자를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토익 공부를 할 것이냐, 내신 공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회화 공부를 할 것이냐, 같은 영어 공부이지만 영어 공부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정해서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겨놓고 승부하라 라는 내용인데, 확률이 반반이면 도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게임의 승부를 자신이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운에 맡긴다 라는 뜻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투자는 무엇인가? 승패를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방법을 먼저 확보한다면 그때부터는 투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단 1%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은 투자가 된다라고 하고,
내가 이기는 방법을 단 1%라도 더 확보하고 있다면 승부는 시간의 문제일 뿐 대수의 법칙에 따라 결국 내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다라고 하고, 이후에는 자신의 승기를 굳히고 느긋하게 의연한 마음으로 승패가 확연히 갈릴 때까지 승부를 벌여나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기는 방법을 확보하면 그때부터 투자가 시작된다고 하는 말을 승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10번에서 8번, 9번 승률이 80%, 90% 이렇게 승률이 높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고, 승률을 자랑하는 사람치고 계좌가 풍성한 사람을 보기가 힘들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데, 대개 이런 투자자가 9번 찔끔찔끔 먹다가 한 번에 그간 벌어들인 수익에 원금까지 합해서 토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저자는 반대라고 합니다. 10번 진입해서 6, 7번은 손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하고, 그 6, 7번에서 평가이익이 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잡고자 했던 시세는 작고 미미한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내 포지션은 청산되지 않고 그냥 유지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익이 손실로 전환되고 손절선을 건드리면 그냥 미련 없이 툭 던져버린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손실이 발생하고 승률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7번은 적절하게 정해진 손절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공하는 3번의 베팅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면 최종적으로 계좌는 불안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제대로 베팅이 먹히면 단 한 번의 수익이 9번의 손절로 인한 손실을 몇 kop절 상회하고도 남는다라고 합니다. 나는 한 번 시세를 잡으면 그놈이 황소건 고미건 간에 등판에 올라타서 절대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시세의 속성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시세가 이렇게 반등을 할 것처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 손절을 치지만,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의 흐름이 올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보통 대부분은 이런 자리에서 약간 수익을 보면 수익을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자는 이게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만약에 상승 추세로 돌아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 상승 추세를 끝까지 받아 먹으면서, 예를 들면 이 자리에서 5%의 손실을 6, 7번 봤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200%, 300%의 수익을 봐버리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수익으로 어떻게 보면 큰 돈을 번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는 방법을 먼저 확보해야 도박이 아닌 투자로 전환된다는 말의 의미를 명확히 정리해보자 라고 합니다. 반면에 주식 투자나 파생 거래는 도박과 달리 수익이 어디에서 어떠한 연유로 비롯되는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도박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만 그런 상황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짐작하고 사회적, 경제적, 통계적, 그리고 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 툴로 핵심에 근접하는 것이 투자는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그게 이제 도박과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습성 하나는 거래 승률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수익 실현에 민감하고 손실을 자르는 것에, 손절에 매우 둔감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작은 수익을 무수히 실현시키다가도 한두 번의 거래에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손절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승률에 집착해서 작은 수익을 취하는 습관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주는 진짜 수익, 즉 큰 추세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언젠가는 손절매를 무시하게 된다는 점이다.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건 여기서부터 추세 전환, 그리고 큰 추세에서 나오는 수익, 그리고 여기를 이탈했을 때 손절을 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승률에 집착하게 되면 이제 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두 가지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큰 추세는 그와 유사한 여러 번의 속임수 끝에 오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흔들었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잘한 수익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자잘한 손실을 몸에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잦은 헛손질 끝에 찾아오는 큰 추세를 끝까지 쫓아가서 모조리 취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게임의 법칙이며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런 속임수에서 손절을 잘 치고, 그리고 이런 큰 하락을 맞지 않는 거, 그리고 한번 상승으로 돌아서서 추세가 돌면 끝까지 쫓아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저자의 방법이라고 하고, 거래든 투자든 최후의 운문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장기 레이스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른바 미리 이겨놓고 싸움에 달려들지 못하면 그 과정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중간에 알 길이 없다라고 합니다. 미리 이겨놓는다는 준비와 마음가짐이 있다면 설령 성과가 쉬 나타나지 않는 기간을 만나더라도 꾸준히 투자를 해나갈 수 있고, 결국 투자 상품의 유불리, 투자 방법의 약점과 강점, 투자자인 나의 성향과 장단점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이겨놓고 싸우는 첫걸음인 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법칙을 파악했으면 그 다음은 대수의 법칙에 맡겨야 한다. 아무리 예외가 발생해도 길게 보면 결국 게임은 그 속성 자체에 회귀한다. 이것이 나의 두 번째 투자 철칙이다. 승부를 걸려면 먼저 게임의 법칙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기는 법칙을 확보한 뒤에 싸움을 걸라는 것. 진정한 승부사는 이겨놓고 확인하러 갈 뿐이다 라고 합니다.
자금 관리는 생명선이다. 자신이 멈춰야 하는 상황을 정해놓고 시작했다면 그것은 투자이고, 자신이 멈춰야 하는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시작했다면 투기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잃어버려도 초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베팅을 하고, 그 돈을 날려도 허허 웃으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을 때 비로소 투자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투자와 투기, 내겐 오직 한 가지 기준만이 중요하다. 물러날 선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다. 손절 라인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손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지고 있으라는 친구의 말만 믿고 손절매를 행하지 않은 채 큰 손실에 이르렀다면 이는 투기일까 투자일까, 이 역시 멈춰야 하는 기준이 없으므로 명백한 투기일 따름이다. 이렇듯 투자는 멈춰야 하는 선을 정해놓고 시작해야 하고, 그것이 차트를 분석해서 얻는 확신이든 정보를 통해서 얻은 확신이든 내가 목표 가격보다 손절 가격을 중요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끊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고, 물론 얄궂은 시장은 내가 설정한 선을 살짝 건드린 뒤 다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나 안타깝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다 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선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지켜야 하는 선이고, 얄궂은 운명은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라고 합니다. 무수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서 망가지는 이유는 자신이 질 수도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항상 이제 나는 옳고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차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 한두 번의 거래 실패가 전체 투자 인생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몰빵하고 그리고 나서 손절하지 않은 채로 쭉 하락을 하기 때문에 손실이 상당히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고요. 투자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는 내가 손을 떼어야 할 선, 그리고 그 선을 건드리지 않게 설계된 자금 관리다. 억울할지도 모르는 그 마지노선이 언젠가는 내 자신을 결정적인 위험에서 지켜줄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투자는 이기는 방법을 세운 뒤 그에 걸맞은 적절한 베팅 규모를 정하여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들어야 하는 일이다. 그러자면 이기는 방법과 자금 관리의 조화가 필수적이고, 이 양자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실패하면 투자는 총체적으로 실패한다. 나는 베팅 방향을 잘못 선택하는 건 용서받을 수 있어도 자금 배분에 실패하는 건 용서받지 못할 실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고요. 자, 이것이 네 가지는 투자의 세 번째 철칙, 적절한 자금 관리가 투자의 생명선이라는 이유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손절을 할 때 보면, 예를 들면 손절가 뭐 10,000원이라고 정해두면 여기 살짝 터치하고 다시 급등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는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제 뭐 종가까지 기다려보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오늘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그럼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걸 홀딩을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쭉 빠져버리면 적절한 손절선을 완전히 놓쳐버리게 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이 엄청나게 커지는, 여기에 엄청난 악재가 실려 있다면 주가는 반토막, 3분의 1토막까지도 아주 쉽게 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절이 말은 쉽지만 손절가를 정해놓고,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했을 때 5%의 손절 라인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5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겠죠. 이 500만원의 손실을 감내하면서 손절선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시면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투자는 심리게임이라고 하는 게 그 손절선을 잘 지키고 여러분들이 멘탈을 얼마나 잘 관리하면서, 이번 5%의 손절은 다음번에 100%를 먹기 위한 새로운 어떻게 보면 기회의 창출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손절을 하셔야 되고, 그 손절이 많아지더라도 한 번의 수익이 이렇게 모든 손절들을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라. 투자의 네 번째 철칙은 고수가 질비한 시장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투자 공부의 가장 좋은 것은 복기이다. 시장이 움직인 궤적을 다시 살피고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올바른지 재검토하는 것은 어떤 주식책을 읽는 것보다 큰 자양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최소한 나는 이 시장 최고수의 글 100개를 가져다 놓고 주야로 읽느니 자신의 매매에 대한 진정, 처절하고도 냉정한 복기를 100번 하는 사람이 훨씬 발전이 빠르리라고 믿는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한탄과 하소연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손절했었어야 하는데 손절을 하지 못했을 때 왜 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뽑아냈고, 그리고 왜 이 부분을 놓쳤느냐, 이런 것들을 정말 객관적인 팩트와 차트 분석으로 복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처럼 세상에는 고수가 참 많다. 그리고 이 고수들은 다 이런 피나는 노력을 딛고 선 사람들이다. 고수가 질비한 이 시장을 인정하려면 무엇보다 투자자 스스로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돈을 걸고 투자에 나섰으면서도 의외로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태하기 때문이거나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주식 투자 몇 억씩 하면서도 공부는커녕 정말 운에 맡기거나 도박처럼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을 벌 거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들 그리고 나태함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결국 나중에 실패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상황이라고 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투자의 원리를 아니까, 기술적 분석에 자신이 있으니까 등등 자만으로 그릇된 매수를 수도 없이 되풀이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시장은 이러한 나태나 오만을 바로 알고 응징을 가한다. 이거 정말 보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으면 내 등 뒤에 어떤 귀신이 내가 선택한 거를 반대로 어떻게 행하는 것처럼, 내가 매수를 하면 주식은 떨어지고, 내가 주식을 또 팔면 주식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등 뒤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만 나태하거나 오만하게 되면 등 뒤에 귀신이 바로 알고 나를 응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게임의 법칙을 잘 파악하고 자금 관리를 제대로 했어도 겸손한 마음과 부단한 노력이 없으면 도태당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투자 철칙이다. 겸손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장을 한번 리뷰를 해드렸고, 이 부분에서 정말 저자가 투자 철칙을 이야기하면서 손절매를 정말 정확하게 지킬 것, 그리고 한번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끝까지 쫓아가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것,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라라는 등의 정말 어떤 기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 할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정말 울림있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